안녕.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까? 내 목소리는 잘 들리나요? 요즘은 물어볼 게 건강밖에 없어요. 에, 코로나가 이제 2,000명대를 자꾸 넘어서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평생 이렇게 이제 코로나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많은 사람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미국과 일본은 거의 뭐 아사 직전인 것 같아요. 음, 막 2만 명씩 이렇게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대로는 뭐 이제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종교인들, 젊은이들 조금만 좀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라도 조금만 좀 자제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림들을 안 올렸을 때는 뭔가 개인적으로 좀 뭐 이렇게 진행을 좀 시켜줄 수 있는 아이디어 아이템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포스 드로잉을 가지고 카툰, 그러니까 만화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화는 좀 다르죠, 그죠? 주로 일본 스타일의 사파체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카툰이라고 하는 그 만화체의 그림체를 가지고 예전에는 다 애니메이션 할 때 그렇게 다 포스 드로잉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카툰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드로잉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카툰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책을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좀 봐줄까. 그냥 이렇게 인물 모델을 보고 그냥 그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형화를 하거나 포스의 흐름에 맞춰서 이제 드로잉을 하거나 하는 것에 대한 개념부터가 잘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카툰 애니메이션은 그냥 보고 따라 그리기만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어려운 말을 전혀 쓰지 않고도 그냥 재미있게 캐릭터들을 그려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마침 승민님이 음, 그 전에 올린 그림들 중에 카툰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들인가요? 그 그림들이 몇 장 있어서 자, 근데 일단은 그 카툰 애니메이션에 대한 글을 좀 먼저 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불쑥 이렇게 시작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워낙 뭐 그렇게 준비를 하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해를 하시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그냥 팔자대로 인연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앞에 뭐 서문 읽는다고 뭐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음. 자, 일단 여기 출판사의 서면 동의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그림이나 사진의 복제를 금합니다. 나는 상업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복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책을 선전해 주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레스톤 볼레어는 캘리포니아 레드랜드 출신으로 포모나 대학을 다녔고 오티스 예술연구소에서 미술을 공부했으며 트리나드에서 프루에트 카터에게 일러스트레이션을 사사받았습니다. 그냥 사진을 찍은 거라 약간 해상도는 별로 좋지 않지만 이해해 주세요. 또한 뉴욕에 있는 미국 수채화 협회와 캘리포니아 수채화 협회의 회원으로서 많은 작품을 출품하였습니다. 나도 개인적으로 수채화를 상당히 좋아해서 젊은 시절에 수채화를 더 많이 그렸어요. 유화보다는. 프레스톤은 훌륭한 애니메이션 작가입니다. 예전에는 그 애니메이션, 만화 애니메이션과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제 그렇게 회화가 출신들이 애니메이션을 배워서 작품을 만들고 참여를 했죠. 그리고 전공이 비전공자인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음.
디즈니 스튜디오에서는 판타지아의 시간의 춤에 나오는 하마드를 디자인하고 동화로 그렸으며 마법사의 견습상에 나오는 미키마우스를 동화로 그렸습니다. 또한 피노키오의 일부와 아기사슴 밤비에서 올빼미가 지저귀는 목소리로 사랑에 대해 말하던 부분을 동화로 그렸습니다. 디즈니의 뭐 전설이라고 이야기하는 나인 올드맨이 있는데 이분들이에요. 디즈니 최초의 애니메이터 팀으로 지금의 디즈니를 만든 영웅들이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요. 와우. 진짜 디즈니에 뭐 몇 번 가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설들이죠. 그래서 여기 9명의 그 애니메이터들이 작업했던 것들을 간략하게 지금 소개를 해놨는데 자세한 정보들은 더 찾아보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세대는 아닌 것 같고요. 그 2세대쯤 되는 것. 그 애니메이터 서바이벌 키트의 리차드 윌리엄스 감독이 쓰신 그 책 기억하시죠? 그 이 책을 쓰신 그 리차드 윌리엄스 감독님이 여기 이런 그 에피소드를 하나 거기다가 앞에다가 실어 놓으셨어요. 나도 무지하게 공감하는 부분이라 가끔 수업 시간에 대학에서 학생들한테도 이걸 읽어주는데 보여주는데 잠깐 나인 올드맨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잠깐 보여줄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플러그를 뽑아라. 헤드폰을 벗고 라디오도 꺼라. CD도 끄고 테이프도 빼라. 그리고 문을 닫아라. 필자는 다른 많은 아티스트들처럼 일하면서 재즈나 클래식을 듣곤 했다. 그러다가 밀트 칼을 처음 만났을 때 무심코 물어보았다. 그 밀트 칼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나인 올드맨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한테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리차드 윌리엄스 감독님도 이제 2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밀트 씨 일하면서 클래식 음악 들어본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밀트 씨는 열심히 거북이 목이 돼가지고 열심히 그림을 작화를 하고 계신데 이제 그런 질문을 와서 덥석했어요. 그 답변이 재밌어요.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질문 중에서 가장 바보 같은 질문이군. 나는 한 번도 그런 멍청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소라고 고함을 질렀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죠? 나라도 현장에 있었을 때라면 그랬을 거예요. 노동을 할 때는 음악을 들어도 상관없죠. 반복 작업을 하거나 똑같은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산해내는 그냥 직공이라고 하면 음악을 듣던 뭐 관계가 없겠지만 크리에이티브를 하는 사람은 그 음악 때문에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음악을 듣지 않는 게 기본인데 다만 이럴 때는 있죠. 기획을 할 때 어떤 스토리텔링을 한다거나 뭐 할 때는 그 작품의 분위기를 떠올리면서 이제 하기 위해서 음악을 좀 들어가면서 할 수도 있죠. 뭐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어쨌든 음악이 상당히 그 중요한 그런 작품이라면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터가 듣는 것은 음악이 아니라 녹음 테이프예요. 더빙을 해서 미리 선녹음을 주로 하죠. 미국은 선녹음을 주로 하기 때문에 녹음을 한 테이프를 줘요. 그럼 그걸 들으면서 똑같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스투핏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가볍게 스투핏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스투핏 이렇게 하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액센트에 따라서 이 애니메이팅이 되어지는
액션의 연출 라인이 폭이 그 스페이싱이 또 타이밍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음색에 따라서 또 성별에 따라서 그 타이밍에 따라서 완벽하게 이제 연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녹음 테이프를 계속 반복해서 들어요. 다시 그리고 또 듣고 다시 그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리차드 윌리엄스 감독님도 상당히 대단한 감독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신인 때겠죠. 아주 젊었을 때 여기 이제 나인 올드맨의 이제 거장이시니까 그 밑에 가서 이제 초년생으로 이제 배울 때 음악 안 들으세요? 그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통은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보다 그냥 나가라고 하죠. 나가! 뭐 주로 그리고 보통 감독님한테 가서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고 막 이야기를 듣고 할 정도로 말을 붙이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현장에서는 대부분 같은 동료들끼리 또는 그 파트를 맡고 있는 팀장, 실장, 또 뭐 진행 그러니까 그 라인 PD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주로 하지 애니메이터 초보자가 막 감독님한테 직접 이렇게 불려가거나 가서 직접 막 물어보거나 이러기가 좀 어려워요. 원래 시스템 자체가. 근데도 어쨌든 뭐 같이 같은 파트에서 일을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스투핏이라고 고함을 지르는 이런 표정으로 했어요. 여기 이유를 얘기하죠. 이유를 난 단 한 번에 한 가지 이상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스마트하지 않아. 그러니까 생각을 여러 가지 할 수가 없다. 집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림에 지금 집중해도 부족할 판에 내가 지금 음악도 들어가면서 그 가사를 들어가면서 흥얼거려가면서 무슨 창작을 하고 무슨 연기를 하고 무슨 그림을 그리겠느냐라는 얘기예요. 100% 200%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를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입시 때도 그런 생각,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야 공부하는데 왜 이어폰을 꽂고 하니? 라고 선생님이나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면 난 음악을 들어야 공부가 잘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절대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그냥 기분이 좋은 것뿐이죠. 뭐 얼마 전에는 유튜브에 유명한 대학의 한 교수님이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을 이게 그래프로 연구를 해서 했는데 30분 이상 집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딱 30분만 하는 것이지 하루 왼종일 잠 안 자가면서 해봐야 공부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런 실험 결과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30분 공부하고 한 1, 20분 쉬고 또 한 30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나라의 그 불쌍한 청춘들처럼 그냥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6년 동안을 입시만을 위해서 오로지 학교, 학원, 집을 계속 쳇바퀴 돌듯이 하루 종일 책을 들여다보는 공부가 되냐.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진짜 공부가 됐다면 여러분들 다 서울대 갔었을 거예요. 그죠? 서울대의 입학 정원을 한 100만 명으로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다 서울대를 갔겠죠. 결국은 다들 그렇게 책을 붙들고 있다 그래서 공부가 다 되는 건 어차피 아닌데 착각을 하는 거죠. 공부가 된다고. 그래서 애니메이션 현장에서도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주로 단순직이에요. 뭐 스캔을 받거나 컬러링을 한다거나 또는 뭐 동화를 하는 정도 수준에서 주로 음악을 듣습니다. 그것도 TV 시리즈니까 가능하죠. 극장용이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훨씬 더 많은 생각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퀄리티의 TV 시리즈 정도 하니까 그나마 그분들이 음악을 좀 들어가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중간 인비튠을 하고 있는 거지. 잘 그리려고 마음 먹기 시작하면요. 좋은 작품을 만들면 그 중간 인비튠도 진짜 힘들어요. 자, 그래서 정말로 뭐 늘 공감이 되는 글이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 잠깐 소개를 했어요.
나는 그림만 그리자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서. 내가 하은님도 오고 지연님도 왔는데 반가워요. 중간에 말을 하다가 끊을 수가 없어서 인사를 이제 미리 못했어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MGM에서 프레스토는 단편 영화인 바니베어를 감독했습니다. 그는 텍스 에이버리사에서 제작한 빨간 두건의 애니메이터와 디자이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후일 플레스토는 코네티컷으로 가서 텔레비전 광고와 교육용 프로그램, 웨스트코스트 제작사의 30분짜리 만화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보다 최근에는 애니메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읽기를 가리키거나 애니메이션 상대와의 테니스 치기와 같은 가상 게임 현실 게임을 할 수 있는 상호 반응 TV 시스템을 고안하였습니다. 플레스토는 95년도에 향년 85세, 그죠? 이분도 오래 사셨잖아요, 그죠? 85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1910년도 태생이신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94년도니까 거의 30년 전 책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책이 상당히 괜찮다. 이후로도 뭐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포스트 드로잉,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드로잉, 살아 움직이는 그런 드로잉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책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몇 개 다른 책들도 다 봤는데 내용이 좀 부실하거나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워낙 오래된 책이라서 그림은 조금 좀 떨어져 보여요, 그죠? 좀 감각적이거나 좀 현대적인 느낌은 안 들죠. 좀 말 그대로 정말 올드하죠. 올드맨이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책은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줄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들어가면서 뭐 시작하며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대부분 뭐 자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 글 쓰는 분들이 뭐 누구한테 감사하다 이런 얘기까지. 이 책은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써 있지 않아서 그런 말 같으면 안 읽어줄 것 같은데 좀 읽어도 될 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적 예술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근데 이거 번역을 제대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캐릭터, 즉 사람, 동물 또는 물체를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연속 장면을 그려서 사진을 찍는 과정을 말한다. 사진을 연속 장면을 그려서 아주 디테일한 설명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는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가르쳐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풀어서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별거 아니죠. 그래서 그냥 애니메이션이란 예술이고 기술이다. 카툰니스트, 일러스트레이터, 화가, 영화 각본 작가, 음악가, 카메라 기사, 영화 감독 등의 기술을 합쳐서 새로운 종류의 예술가, 즉 애니메이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정말 복잡하다,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카툰니스트서부터 일러스트레이터, 화가, 영화 각본, 작가, 음악, 카메라 기사, 영화 감독.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여기 종합 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종합 예술이라고 하면 그죠?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다 보니까 보통 이 종합 예술, 영화를 종합 예술이다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영화는 카메라 중심 이야기잖아요. 카메라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카메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거기에 그림을 그려요. 근데 애니메이션이 꼭 그림만 그리는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전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2D, 그죠? 평면에 셀 애니메이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셀 애니. 그러니까 셀룰로이드 옛날에 처음으로 페이퍼 애니메이션에서 셀룰로이드가 개발이 되면서 이제 분업화가 됐고 분업화가 되면서 이제 이게 산업화가 된 거예요. 뭐 자동차를 만들거나 그랬던 그거하고 똑같죠. 분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바로 산업화의 발전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의 발전 또한 똑같아요. 애니메이션의 발전은 바로 이 셀룰로이드, 이 셀이 개발이 되면서 분업화가 됐고 분업화가 가능해짐으로 인해서 산업화가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디지털로 하니까 이 앞에다가 이제 디지자를 붙여서 디지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디지털화 됐을 때, 근데 아날로그 기반에서 이제 이걸 쓰신 거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2D 기반의 디지셀 애니메이션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종합예술인 이 영화에다가 플러스 그림까지 그리니까 근데 그림을 그리지 않는 이제 애니메이션도 많이 있죠. 오브제 애니메이션서부터 샌드 모래를 가지고 하거나 뭐 컷아웃 애니메이션이나 픽셀레이션이나 정말 수도 없이 끝도 없이 많은 기법들이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는 저 셀 애니메이션은 이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여기에 전제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려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사진을 찍는다. 이건 이제 촬영하는 과정인 거죠, 그죠? 촬영. 어차피 필름에다 찍는 거니까 한 프레임씩.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프레임 바이 프레임이죠.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만들고요. 영화는 샷 바이 샷으로 만들죠. 카메라로 쭉 셔터를 눌러서 찍기 때문에 샷 바이 샷으로 찍고 애니메이션은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찍습니다. 그래서 영화처럼 쭉 찍는 게 아니라 한 장 그리고 한 장 찍고 한 장 그리고 한 장 찍고 뭐 이렇다라는 건데 전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걸 다 설명을 해놓고 있지 않다 보니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처음에 이제 미국적이라고 이야기한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전에도 내가 잠깐 팩포키의 애니메이션의 기원 1892년도의 애니메이션과 1895년도의 영화의 근대적 기원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하여간 그 이론적인 뉘앙스의 그 썸네일 미리 보기를 보면 조회수가 별로 없어요. 많은 친구들이 대부분 그림만 그리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연출을 공부하셔야 돼요. 뭐 학자가 아니라도 기본적인 역사나 이론은 아주 간단한 정도는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난 어차피 여러분들 전문가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하는 사람이라서 듣기 싫어도 합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없더라도 누군가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서문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89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셀룰로이드가 개발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부흥기를 맞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생각해보면 우린 다 미국의 디즈니를 생각하죠. 유럽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유럽도 정말 잘 만드는 스튜디오들, 애니메이터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예술적인 면은 유럽이, 그죠? 예술적인 면은 유럽이 좀 강세가 있고요. 좀 상업적인 면은 좀 미국이 훨씬 더 강세가 좀 있죠. 그래서 영역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발전돼 온 기반 자체가 좀 달라서. 자, 그래서 여기서 또 뭐 디즈니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미국적 예술 형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바로 셀 애니메이션이, 그러니까 미국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산업화를 이룬 것이 바로 미국이기 때문에 바로 애니메이션은 누가 봐도 그냥 미국적이지 않겠나? 미국을 먼저 떠올리지 않나? 뭐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뭐 일본을 떠오르는 친구도 있죠. 그죠? 일본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일본은 추가로 얘기하자면, 이제 데스카 오사무가 미국에 가서, 애니메이션을 배워갖고 와요. 그래서 이제 와서,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주로 이제 풀 애니메이션을 배워서,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그, UPI,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는데 디즈니에서 데모를 해가지고 떨어져 나온 이 UPI 그룹의 사람들이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풀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그리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디즈니에서 처음에 했던 그 장편 애니메이션들은 그걸 풀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고요. TV에 나오는 풀 애니메이션은 이제 극장용이라고 할 수 있고,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은 TV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TV용으로 만들어진 리미티드 애니메이션도 원래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데스카 오사무가 배워갖고 와서 뱅크 시스템이라는 걸 또 만들어요. 말 그대로 저장하는 거죠, 저장. 그래서 계속 나왔던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세일러문하고 막 돌면서 막 치마 보이고 이러는 거. 매화마다 똑같은 거 계속 나와요. 이제 그만큼 반복되어진 필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만큼의 제작을 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저예산 영화를 뱅크 시스템을 통해서 저예산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기반이 됐어요. 근데 뭐 데스카 오사무가 상당히 뭐 일본 만화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시스템을 만드는 바람에 계속 저예산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반이 갖춰졌다고나 할까? 그래서 좀 더 산업적으로는 안 좋은 어떤 영향을 미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애니메이터의 기술은 독특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림에 생명을 불어넣고 생기와 활력이라는 환영을 창조해냅니다.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명, 영혼을 불어넣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 어원 자체가 생명, 영혼을 불어넣다라는 뜻이에요. 애니메이트, 애니마투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들은 몸동작과 표현을 풍자하고 특징과 개성을 멋지게 배열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림들이 실제로 생각하고 감정도 갖고 있다고 믿게 만든다. 살아있는, 그죠? 살아있는 연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그림 한 장을 그리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그죠? 그래서 이 책은 애니메이션을 그리는 법, 즉 일련의 그림들이 연속적으로 보여질 때, 애니메이션은 이제 연속적으로 보여지는 영상이니까
실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쓰여졌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처럼 살아있는 연기를 할 수 있도록, 여기는 이제 연속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한 장 한 장의 그림이 살아있는 그림으로 그려져야만 필름에서, 여기서 연속적이라고 하는 건 이건 필름인 거예요. 그림 자체가 움직이진 않아요. 그림이 움직이는 건 아니고 필름에서 만들어지는 잔상의 원리, 그걸로 인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한 장 한 장의 그림도 움직이는 것처럼 그려야 그 움직임에 연속되어진 말 그대로 이제 그 연출 라인, 아크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운동감, 어쨌든 움직임에 대한 그 흐름을 잡아주는 거죠. 연속적으로. 한 장만 그리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좀 그래서 좀 달라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게 쓰였는데 애니메이션 분야의 선구자인 이 책의 작가는 실현과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많은 것을 익혔으며 이 책은 애니메이션의 기초로 설립해온 그런 지식 총체로 여러분들한테 기초를 전해줄 수 있을 것이다. 애니메이터는 우선 그리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좋은 그림은 성공의 초석입니다. 그죠? 당연히 좋은 그림은 성공의 초석인 것입니다. 잘 그려야 돼요, 그림을 일단. 애니메이터는 캐릭터의 행동과 반응에 걸리는 시간을 재고 각색하는 동시에 극화하고 특징을 잡아서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애니메이션은 타이밍과 스페이싱,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간도 제어를 해야 되고 그 간격, 공간까지도 제어를 해야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밍과 스페이싱의 예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애니메이션의 성패는 캐릭터들이 관객의 감정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가 없는가 달려있다. 그러니까 관객의, 가장 중요한 게 관객이죠. 관객의 감정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게 뭐냐면 바로 공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공감하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겠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관객이라 하면 다시 얘기하면 이게 대중이죠. 그죠? 대중. 그래서 영상, 영화, 애니메이션은 대중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류미에르 형제 이전에도 에디슨이 이미 촬영을 해가지고 영상을 보여줬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씩 볼 수 있는, 한 사람씩 보면서 돈을 내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대중을 전제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시사회를 한 것이 류미에르 형제인 거예요.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죠. 움직이는 여러 가지의 그런 장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대중을 전제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사회에 한 그것을 애니메이션의 기원으로,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든 영화든 대중을 전제로 해야만 해요. 뭐 고나 고갱이나 모딜리안이나 여러 가지 그런 회화 작가들은 그냥 처절하게 살다가 혼자서 그냥 그림 그리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할 수 있죠. 그냥 캔버스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영화나 애니메이션은 제작비 워낙 많이 들어요.
그래서 혼자 보려고 만들 수가 없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은 한 2천억 정도, 디즈니 기준으로 따지면 2천억 정도 들어요. 2천원도 아니고 2천만 원도 아니고 2천억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잘 만든다고 한 블랙버스터급이라고 하면 100억 정도 에서 200억 정도 사이인데 그거 10배 정도 들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그걸 혼자 보려고 만들진 않는다. 대중을 전제로 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되고 공감되고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면 망할 거예요. 2천억이 날아갈 거야. 그 우리나라에도 블랙버스터급 영화들이 많이 망가진 영화들이 꽤 있잖아요. 그 타격이 커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영화를 만들기가 이제 어려워지죠. 그래서 그 산업을 경제성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 대중을 의식해야 돼요. 근데 또 역사적으로 영화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놀라웠죠. 그 대중들이 막 환호했어요.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창작을 하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냥 관객들이 좋아했다라는 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재미가 없어진 거죠. 여러분들도 맛있는 거를 한번 먹을 때는 진짜 놀랍지만 두세 번, 서너 번, 대여섯 번 먹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질리죠. 새로운 걸 먹고 싶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늘 봐왔던 그런 장르의 그런 형식의 연출을 하니까 관객들이 다 등을 돌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깨달은 거죠. 아, 대중을 전제로 하되 대중이 원하는 것만을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대중을 앞서가야 된다. 리더해 가야 된다. 공감을 하면서도 공감대를 만들어 가면서도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창작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출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쓰게 됐죠. 처음에 영화는 연출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류미에르 형제가 그냥 찍어서 그대로 그냥 다큐멘터리처럼 보여준 거예요. 편집이나 뭐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연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제 대두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연출에 대해서 공부는 안 하고 왜 맨날 머리카락 옷만 그리냐고. 너무 한심하다, 답답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 자, 달리 말하면 캐릭터들의 연기력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죠? 연기, 연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기, 연출. 애니메이터니까. 애니메이터들은 당연히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니까 연기자예요. 애니메이터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고 액터예요. 액터. 연기자죠. 연기자. 연기자. 그래서 관객을 즐겁게 하는 법,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고 코믹하게 웃겨줄 수 있는 그 웃음 코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익살스러운 애니메이션은 주로 그 슬랩스틱 코미디 같은 재미있는 거를 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코믹한. 또 일본은 더 전혀 다른,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암울하고 어둡고 막 답답하고 승질나고 뭐 이런 걸 주로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재미있고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미디어, 애니메이션 자체가 그런 미디어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도 있지만 다큐멘터리에 어울리기보다는 주로 익살스러운 그런 연기 연출을 해서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데 상당히 최적화되어 있는 미디어예요. 자, 그럼 장면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재미있거나
비현실적인 사건들을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 나는 재미없으면 그건 범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재미없으면 그건 죄악이에요. 무조건 재밌어야 된다. 다만 이 재미라고 하는 것이 그냥 웃기다만 재밌는 건 아니죠. 뭐 맛도 마찬가지잖아요. 맛도 무조건 달콤해야 맛있는 것은 아니고, 뭐 여러분들이 매운맛 좋아하잖아요. 진짜 매운데도 막 맛있는 거. 그 영화도 막 무지 가슴이 아프고 막 괴롭고 슬픈데 재밌잖아요. 바로 그런 거. 어떤 것도 좀 신맛도 있고, 어떤 거는 좀 상큼한 맛도 있고, 어떤 건 짠 맛도 있고, 나름대로 다 맛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재미라는 것도 바로 그런 맛이 다양한 맛에, 다양한 장르에, 그죠? 다양한 장르에 그런 재미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다양한 것들을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 연출에 대해서. 그러기 위해서 애니메이터들은 걸작, 희극 영화들을 연구하고, 그죠? 희극 영화. 연기에 관해서 정평이 난 텍스트를 읽는다. 연기에 대해서. 그 희극 영화들을 보고 분석하는 거죠. 분석,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은 관객들을 긴박감에 숨을 죽이게 만들거나 미소 짓게 혹은 박장대소하게 만드는 바탕이 된다. 그러니까 애니메이터들,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관객들은 즐거워요. 상반된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웃음을 만들기 위해서, 그죠? 애니메이터들이 이 웃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엄청난 고통이 따라요. 자, 그렇지만 애니메이션의 과정에는 단지 좋은 그림 그 이상의 것들이 많이 요구된다. 애니메이터는 시나리오와 여러 요소들에 관한 지식, 즉 줄거리 전체, 캐릭터, 갈등, 클라이맥스, 해설, 대사, 그리고 연기 등 아까도 많은 어떤 직무들이 있었죠, 그죠? 만드는 제작 과정에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림을 그리려면 그 문학적인, 그죠? 문학적인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이러한 요소들이 바로 그들의 장차 만들어낼 성격과 유형의 표현 그리고 동작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그죠? 그 텍스트가 거기 써 있는 이 시나리오에 써 있는 그 캐릭터들의 성격, 그런 것들이 연기에 영향을 미치죠. 이 동작. 더욱이 말하거나 노래하는 입의 움직임을 그리려면 음성학도 지식을 갖춰야 된다. 뭐 음성학까지는 아닐지라도 다이얼로그를, 그죠? 대사를 싱크로나이제이션 할 수 있는, 동기화할 수 있는 정도의 제작 방식은 또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캐릭터가 배경음악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면 음악과 리듬에 관한 지식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죠? 음악에 대한 그 리듬감이나 박자, 그 프레임을 맞출 수 있어야만 이 대사에 대해서 동기화를 할 수 있거든요. 입모양하고 소리를 맞출 수 있죠. 그죠? 또한 애니메이션에 쓰이는 카메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연기 시간과 필름의 속도, 중요한 거예요. 필름의 속도를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그림의 장수로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몇 장의 그림을 그리면 몇 초 정도의 움직임을 갖게 되고 어느 속도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죠. 애니메이터들은 그냥 그 숫자를 보면 몇 장이면 어느 정도의 타이밍으로 움직이는지 알아요. 가끔은 농담을 또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뭐 의아스럽게 막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있으면, 야, 왜 눈 깜빡을 4콤마로 하고 지랄이야? 그렇게 얘기하죠. 몇 콤마로, 몇 프레임으로 움직이는지를 이야기를
하죠. 야, 너 뭐 힘든 일 있어? 왜 9매로 걷냐? 그런 식으로. 자, 알아야 할 것들을 다 열거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애니메이터가 하는 일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애니메이션의 영역은 방대하고요. 사실상 미개척 상태. 그죠?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새로움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이용하여 애니메이션은 새로운 기술과 방법을 사용하여 꾸준히 발전되고 있다. 우리가 95년도를 기점으로 1995년도에서 2000년 요 사이에 이제 이 전부터 이제 뭐 85년, 80년대에서부터 쭉 발전이 되어 와서 이게 아주 기폭제가 돼서 요때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완벽하게 전환되는 시점이 바로 요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참 디지털 기술을 개발해서 그것으로 애니메이션을 막 만들고 있을 때라서 그때 이제 꾸준히 발전되고 있다라는 이제 전제에서 아마 글을 쓰신 것 같아요. 아마 이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아마 엄청나게 놀라셨을 거예요. 예. 자, 요즘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그 인기가 높다. 이미 많은 캐릭터와 스타일, 배경, 디자인이 있지만 여전히 개발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연필을 집어들고 시작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연필을 집어들고 시작해 보세요. 해야 될 일도 많고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어렵지만 배우면 재밌습니다. 나는 애니메이션이 왜 재밌냐고 물어본다고 하면 배워도 끝이 없어서 그려도 끝이 없고요. 연기를 해도 감당이 안 되고 대부분 단순한 프로그램이나 기술이나 뭐 서류나 도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몇 번 해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평생 하는 것은 정말 단순 노동이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에는 별로 적성에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늘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는데 애니메이션이 그래요. 뭘 해도 끝이 없고 배워도 끝도 없고 오히려 더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했는데 오히려 더 모르겠어요. 오히려 내가 현장에서 막 감독을 할 때에 그때는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감독을 하면 할수록 지금도 계속 작품을 만들고 있지만 하면 할수록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그 예전에 어떻게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매번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손을 놓지 못하고 계속 하게 되는 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몇 번 해서 되면 재미없으니까. 근데 해도 끝이 없으니까 자꾸 하게 되는 마약 같은, 오히려 더 갈증이 더 많이 생겨요. 중독성이 훨씬 더 좀 강한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중독성이 훨씬 더 너무 강해서 결국은 그 고통을 벗어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늘 나는 얘기를 하죠. 고통을 즐겨라. 거의 뭐 매주마다 끝도 없이 얘기하는 말이 바로 고통을 즐겨라 라는 얘기. 개인적으로는. 자, 여기까지가 서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별것도 아닌 이야기인데 그 안에 풀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좀 어렵게 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또 듣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주고 이해를 좀 해줘야, 이해를 좀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우리 후학들을 위해서 잠깐 지루한 강의를 했습니다.
자, 이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그 대상을 도형화해서 이해 분석하고 이해해서 단계적으로 그리는 아주 베이직한 방법이 소개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뭐 이렇게만 그리면 뭐 더 할 얘기가 없죠. 원리가 다 똑같으니까. 자,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는 모두 한 가지 기본적인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형태로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데포르메, 일본식 데포르메를 이해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거하고 좀 차원이 좀 다른 문제예요. 기본 형태가 있기 때문에 캐릭터를 숙달하는 것이 보다 쉬워지며 같은 캐릭터를 놓고 여러 사람이 작업해도 영화 전체를 통해 균일성을 얻을 수 있다. 바로 그거예요. 애니메이션은 혼자 만들 수가 없어요. 혼자 만들 수도 없고 옆에 붙어서 만들지도 않아요. 각자 떨어져 있기도 하고요. 부서가 다르기도 하고 건물이 다르기도 하고 나라가 다르기도 하고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직급이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지 않고 그냥 어떤 그 매뉴얼만 가지고 모델팩만 가지고 정보를 텍스트로 기록한 그런 것만 가지고 다 소통을 해요. 이 여러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예쁘게 그리는 거를 단순히 그림을 그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차원이 좀 다른 문제예요. 정작 프로들이 일을 하고 그림을 그린다라는 개념은 소통하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좋아라고 그냥 종이에다가 그림만 뻑뻑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특히 애니메이션은 그래서 전체의 영상 전체에 균일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같이 대화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건물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회사가 다르고 국가가 달라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똑같이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균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뭐 배트맨이면 똑같이 배트맨이 나와야지. 뭐 중국 배트맨은 다르고 일본 배트맨 다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 나라에서 그 시리즈들을 나눠서 주로 하기 때문에 극장용 그나마 좀 수월한 편이에요. 그래도 같은 회사 안에서 대부분 다 만드니까. 그래도 약간씩 회사가 좀 다른 부서에 따라서 회사들이 좀 다른 프로덕션에 이렇게 협력 업체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다 만들거나 늘 다 만나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진행되지 않거든요. 뭐 만화나 출판 만화나 웹툰처럼 뭐 혼자 또는 두세 명이 같은 사무실에 앉아서 그리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작법, 똑같은 작화 방법을 그 작법을 따르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마음껏 그릴 수가 없어요. 정말 이 눈썹 하나, 이 머리털 하나까지도 두 개면 딱 두 개만 그려야 되고요. 조금 더 길게 그리거나 더 짧게 그리면 안 돼요. 이것조차도. 요 크기 하나도 모양이 다 똑같아요. 라운딩 하나가 똑같아야 돼요. 완전히 퍼펙트하게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씩 움직이는 그 연속되어진 수백 장, 수천 장의 그림들이 같이 이어져서 영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뭐 하나라도 만약에 중간에다 코를 좀 더 크게 그렸다 튀죠. 반드시 튑니다 이거. 절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릴 수가 없고요. 모양과 질량을 똑같이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기본적으로 잘 그려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못 그리면 애니메이터를 할 수가 없어요.
뭐 막 웃기게 그리고 이럴 수 있죠. 만화는. 그죠? 애니메이션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 캐릭터 자체가 그렇게 생기지 않는 이상. 예. 내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작법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관절 인형처럼 또는 뭐 졸라맨처럼 또는 박스를 그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 방법들은 옳지 않아요. 도형화를 하더라도 또 졸라맨을 그리더라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아까 이 서로 서문에서 읽은 것처럼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살아 움직이는 캐릭터를 막 그렇게 마네킹이나 박스로 죽은 것처럼 아니 살아 있게끔 그리는 것도 어려운데 왜 굳이 그걸 죽은 그림을 그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잘 모르겠다. 늘 강변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계란 모양이다. 뭐 떡 이렇게 꼭 그렇게 동그라미로 할 이유가 뭐 있어요? 대부분 이제 동그란 것도 있고요. 나중에 다른 그 페이지에도 나오지만 동그란 것도 있고 옆으로 찌그러진 것도 있고 약간 높은 것도 있고 달걀형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늘 하나만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얼굴의 기본적인 두개골의 형태를 먼저 잡고 거기에 이제 십자선을 반드시 긋고 그다음 여기는 이제 이것까지는 안 그렸지만 요 십자선이 이렇게 오고 그 주둥이가 오면 여기도 사실은 이 중심 라인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지금 안 그려놓은 것뿐이지 그걸 다 보고 그려요. 그 다음에 뭐 좌우로 이렇게 십자선을 긋기도 하지만 이 입이 가지고 있는 그죠? 이것도 가만히 보면 이런 원통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도형을 같이 이해를 하고 그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이 볼도 양쪽이 대칭으로 똑같아야 돼요. 똑같은 크기, 똑같은 질량과 똑같은 모양을 유지해서 양쪽에 볼을 또 달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입체적인 요걸 타고 볼선에서 내려와서 이제 입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계산되어진 완벽한 입체로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가끔이 아니라 그 평면적인 작품도 있죠. 그러나 그 평면적인 작품들도 그림은 정말 완전히 다리미질로 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또한 완벽하게 대생을 맞춰서 그 공간감에 완벽하게 부합될 수 있는 그런 그림체로 그려요. 그래서 훨씬 더 그게 어려워요. 입체 공간에다가 입체로 그려 넣는 건 쉬운데 평면적인 디자인의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입체적인 공간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거. 멀어졌다가 가까웠다거나 턴을 한다거나 뭐 발차기를 한다거나 진짜 어려워요. 생각을 해보세요. 종이 다리미질에는 종이 반듯한 종이처럼 생긴 게 그 공간을 입체적으로 움직이면서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어려워요. 평면적인 그 디자인들이 액팅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이제 그건 나중에 또 보여줄게요. 지금 여기서는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도 사실 이거를 하기가 어려워요.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봐도 이거 하나를 정확하게 제대로 그린 친구들이 없어요. 자, 이 아래 것도 내가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죠? 머리통을 그리는데 동그랗게 그리지 않잖아요. 뒤에가 약간 더 뒤로 긴 그다음에 십자선 긋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코의 요 앞부분도 잘 모르면 이렇게 거서 덩어리를 잡아서 그리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여기는 이제 입이 이렇게 이 덩어리에 턱 아래에 요 입이 이제 벌어져서 내려온 거라서 요 아래 요걸 이제
더 붙였죠. 근데 내가 좀 이렇게 그려봐도 몇 장을 그려봤는데 썩 아주 괜찮은 그런 디자인들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도 워낙 대가들이시라서. 다만 이제 워낙 오래된 그림이니까 우리가 보면 조금 더 좀 세련되게 그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옛날에 이 정도 그리는 것은요 세계적인 대가들이시기 때문에 지금 봐도 아주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여기 있는 방식을 그대로 분명히 따라서 하려고 애썼을 거예요. 요 밑에 밑선도 보면 원도 그려보고 뭐 어떻게든 하려고는 한 것 같은데 완벽하게 이제 이렇게 따라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비율이나 그 도형의 표현에 있어서 좀 많이 좀 달라 보이죠. 그죠? 어려워요. 보기에는 단순한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그게 쉽지 않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잠깐 러프하게 좀 볼게요. 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원형이 그냥 동그랗지는 않고요. 조금 약간 좀 찌그러져 있는 형태 정도예요. 그래서 그 형태 원형의 달걀형 같은 형태의 이 앞에 이제 이 코가 근데 이제 비율도 봐야죠. 머리를 지금 조금 작게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좀 작게 잡아서 내가 머리를 키울 걸 그랬나요? 어쨌든 그냥 똑같이 그렇게 잡았다면 내가 보기에는 조금 이 비율이 좀 커 보이긴 해요. 자, 그래서 눈 부분 이렇게 십자선 긋고요. 그다음에 볼 이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 그냥 봐도 돼요. 그 포스트 드로잉 할 때도 내가 인체를 봐줄 때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죠? 그냥 어려우면 이렇게 직선으로 보거나 외곽의 형태들을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봐도 된다. 굳이 그걸 막 이렇게 곡선으로만 보는 게 사실은 그게 또 어려울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자, 대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정확하게 100%딱 맞출 수는 없지만 그 느낌이라는 거 있어요. 만화 그 카툰을 그릴 때의 그 느낌이 그 선을 상당히 그 부드럽게 써요. 이렇게 지금 이제 이게 디지털이라서 연필하고는 좀 느낌이 좀 달라서 잘 살아나지는 않는데 굴린다고 하나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굴려가면서 직선으로 쓰지 않고요. 특히 이 카툰 애니메이션은 선을 다 둥글둥글하게 굴려서 써야 되기 때문에 선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런 것도 안 하다가 하면 나도 어색하고 이상해요. 맨날 이 짓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맨날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학생 신분에서 그냥 이런 걸 그리고 있으면 즐겁죠. 근데 이제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럴 만한 여유가 없으니까 괴롭죠. 그래서 하여간 좀 잘 못 그리더라도 내가 이해는 좀 하세요. 이미 현장을 떠나온 지 좀 오래된 이제 뭐 은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나의 시대는 갔고 여러분들의 세대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우셔서 멋진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드셔야죠. 선을 상당히 그냥 부들부들하게 굴리듯이, 예, 그 필력이라고 하죠. 그 서예할 때도 그래서 맨날 서예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선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많이 달라 보이거든요. 같은 자리에다 그려도 그래서 지금 이제 디지털이라 그렇지만 연필로 그리면요, 아 진짜 잘 그린 그림들은 그 연필 종이에다 연필로 그린 그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아 진짜 놀랍게도 잘 그리는 친구들 많거든요. 나는 뭐 그림을 그린다기보다도 그냥 떡을 친다, 그냥 뭉갠다, 뭐 이런 정도 수준이라서 정말 잘 그린 친구들은 아 정말 살아 움직인다라는, 살아있다, 그림이 그냥 한 장인데 그냥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잘 그려요. 그 내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그거 뭐 존잘님이다 어쩐다고 뭐 이러는데 진짜 존잘님들은 바빠서 인터넷에 나오지도 못해. 그 볼 시간 그냥 보기나 하지, 거기 와가지고 뭐 깔짝댈 시간이나 있겠어요? 진정한 고수들은요, 안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안 보여요. 다 일하느라고 바쁘세요, 다들. 그 오히려 막 이렇게 막 몇 시간씩 막 며칠씩 막 일주일씩 그려가지고 올리는 그 친구들은 존잘님이 아니고 백수죠, 백수. 그거 한가하게 일주일에 한 장 그릴 정도로 시간이 한가하면 그 백수지. 그게 어떻게 존잘님이야. 여러분들이 백수를 존잘님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존잘님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자, 그죠. 존잘들은 지금 맨날 날 새면서 작품하기도 버거워요. 그것도 존잘들은 또 자기 혼자서 그리나요? 대부분 다 팀이나 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빠서 죽을 지경인데 그거 무슨 경황이 있겠어요.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덩어리라고 해야 되나요? 입체감? 그런 게 좀 느껴지시나요? 이 덩어리에 대한. 에, 그래서 만화지만 그냥 평면적으로 그렇게 그리는 그림들이 아니라서 음, 철저하게 이렇게 덩어리가 마치 이렇게 잡으면 잡힐 듯한 그런 덩어리를 그려야 되는 거죠.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서예를 할 때 가로 긋기, 세로 긋기 이것도 정말 원 긋기 어렵거든요. 하루 아침에 되는 그 필력들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뭐 한문을 알고 한글을 안다고 해서 서예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음, 많이 써보면서 내공을 키워야죠. 그래서 이 선을 긋는 것도요, 자꾸 이렇게 선을 그어버릇해야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서 이런 선들을 그려낼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그리죠. 아, 근데 맨날 이렇게 그리고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 진짜 애니메이터 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죠.
다시 그 시절로 갈 수만 있다면. 음. 어떤 때는 이렇게 보고 있어도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음, 나만 재밌나?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그림을 그리면,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면 막 이게 업이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오바를 한다 그러나,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뭐 이해를 해주세요. 뭐 어쨌든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음, 기분이 좋아져요. 그림을 그리면. 아, 기본적으로 내가 아까 제일 먼저 머리통을 먼저 잡고요. 그 다음에 요 십자선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 덩어리를 잡고, 그리고 이제 아래 턱과 이 혀, 그 다음에 이제 귀, 이렇게 이제 이런 덩어리, 전체적인 덩어리를 에, 잡았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머리를 먼저 그린 다음에 잘 모르겠거든. 이렇게 사선을 그어서라도 이거를 맞추시면 됩니다. 음. 그죠? 대충 비슷하죠? 음. 그 나는 이제 그걸 눈으로 하죠. 지금 이제 눈으로 하니까 이렇게 직선을 이렇게 따로 이제 그어가면서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또 학생들을 직접 봐줄 때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과정을 설명하니까 여기 있는 걸 이제 따라서 이 과정을 이제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만, 보통 그림 봐줄 때는 덩어리 안 긋거든요. 덩어리 잘 안 긋고 그냥 그리죠. 그냥 그려놓고 니들이 그릴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꼭 덩어리 봐서 그려야 된다 뭐 이렇게 잔소리를 좀 하죠. 근데 하여간 초보자들은 처음에 이렇게 덩어리를 먼저 잡으셔야 돼요. 음. 그렇게 잡아도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전체를 먼저 보세요. 그 자꾸 이렇게 머리, 지금 이제 머리밖에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어떤 부분만 자꾸 이제 먼저 그리는 그런 스타일의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로 안 됩니다.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부분을 먼저 그리면 안 돼요. 전체를 먼저 잡아서 그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의 전체는 지금 이제 머리만 있기 때문에 이제 머리에 대한 모양과 질량, 크기를 잡은 것뿐이에요. 근데 만약 전신이 다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전체를 다 잡아서 먼저 덩어리를 잡고 흐름을 잡고 운동감 잡고 균형 잡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려야 되는 거죠. 세부적인 거는. 그래서 이제 덩어리가 잡히고 흐름이 잡혀 있으면 아니 그 안에 뭐 그려 넣는 거야 벗어나지 않으니까 약간씩은 다를 수 있는 것들을 또 봐야 돼요. 내가 처음에 잡은 것이 완벽하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가면서 처음에 그 덩어리를 잡은 게 이제 완벽하지 않았을 경우는 그거를 약간씩 보정을 좀 해가면서 그려야겠죠. 한 번에 완벽하게 그리기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애니메이터들도 한 번에 다 그리지 않고 밑그림을 먼저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리면서 그걸 떠내요. 다시 트레이싱 한다 그러죠. 트레이싱을 하면서 그 해부학적인 어떤 대생이나 또는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더 살려서
하죠. 단순히 그림을 예쁘게 그리기 위해서 다시 떠내는 게 아니고요.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 연기가 좋지 않거나, 근데 이제 그 연기라는 게 이제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다시 트레이싱을 하는 이유는 그냥 예쁘게 그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기를 더 정확하게 잘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금방 가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캐릭터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조금 이제 올드하다 보니 썩 그렇게 뭐 지금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뭐 그렇지만 그래도 잘 좋은 과정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자, 나도 뭐 지금 정확하게 다 그릴 수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덩어리를 잡아서 다시 한번 다듬어가면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시 한번 또 라이트 박스에다 놓고요. 이렇게 뿌옇게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셀을 이제 종이를 한 장을 더 올려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더 정확하게 이제 덩어리를 또 이제 탁 잡아가지고 그때는 정말 선 하나 하나를 막 이제 살려가면서 느낌을 막 완벽하게 살려가면서 느낌 하나까지도 아주 디테일하게 살려서 그래요. 정말 엄청난 정성을 들여서 그림을 수도 없이 여러 차례 많이 그려가지고 만들어진 게 필름 애니메이션이에요. 한 번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뭐 처음에 뭐 디자인도 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콘티를 그릴 때도 수도 없이 많이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레이아웃 할 때도 수도 없이 많이 그리고 또 원화할 때 수도 없이 그리고 동화할 때 수도 없이 그리고 요 작화 기반의 요 제작 과정을 따라가면서 그리는 것만으로도 이 한 장의 그림을 각 부서별로 수십 장씩 그려요. 똑같은 거를. 그래서 완성도를 높여가지고 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정성과 에너지가 담긴 영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작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하나 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요거 마저 남은 시간 동안 간단하게 요거를 좀 잠깐 볼게요. 요 위에 있는 도형처럼 그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 얼굴의 도형은 이렇게 마치 럭비공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지금 도형을 잡았어요. 럭비공으로. 그래서 요 중심도 보고요. 중심이 지금 여기 안 잡혀 있지만 여기 아마 중심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의 중심 이걸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이 있는 눈 중심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코가 이렇게 앞으로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입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요거는 지금 얼굴의 이 중심이지만 코의 중심은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죠. 그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중심선을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자,
자, 그래서 이제 눈이 여기에 이렇게 있고요. 양쪽 이제 대칭으로 맞춰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눈썹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귀도 이제 양쪽에 똑같이 대칭으로 붙어 있어야 돼서 어디쯤에 귀가 붙었는지 또 양쪽의 기울기나 이런 걸 다 같이 봐야 돼요. 그냥 대충 갖다 붙여놓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요 덩어리 입체로 생각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 중심에 맞춰서 그리고요. 자, 이해되셨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리면 됩니다. 이 도날드도 머리통이 약간 위에가 좀 더 크고요. 위에가 좀 높게 올라와 있는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십자선 긋고. 근데 이건 카툰을 그리는 것만이 아니라 인체 그릴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크로키 하고 있는 그거하고도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그려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전신이 아니고 얼굴만 이제 도형으로 그 특징, 캐릭터의 특징을 도형으로만 이렇게 잡고 있다 보니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리는 작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리는 방법은 꼭 따라줘야 된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림을 처음에는 정독을 하듯이 잘 구석구석을 잘 들여다보고 잘 분석해서 그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좀 이해가 좀 되면 좀 다독을 하듯이 좀 더 많이 그리는 연습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잘 그리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그 대상을 파악할 때 하고 또 이제 많이 그려서 그걸 익히는 거하고 병행을 해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그리는 방법도 이 머리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볼과 이 중심을 다시 잡아야 되는데 요 중심의 요 부분은 덩어리를 다시 이렇게 잡아서 앞으로 이제 코 부분이 튀어나오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볼이 덩어리가 이렇게 있어서 양쪽으로 뭐든지 다 대칭으로 다 도형으로 분석을 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래야 완벽하게 그 그림을 비슷하게 모양과 크기를 유지해서 그릴 수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제 샘플을 지금 보여주려고 계략적으로 그리다 보니까 이제 완벽하게 그림을 잘 그려서 보여주지 못하니까 이해를 좀 하시고요. 그래도 그렇게 썩 그림을 또 잘 그린 사람이 아니라서 좀 어설프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이걸 뭐 정말 다 그리고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그냥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한 과정 그것만 좀 이해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똑같으냐 안 똑같으냐의 문제는 아니고요.
자, 여기를 잠깐 이렇게 좀 보면 얼굴의 십자선이 이렇게 중심이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중심이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코 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코 부분이 앞으로 나와서 턱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걸 반드시 봐야 돼요. 안 그러면 덩어리가 입체감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양쪽은 늘 이렇게 대칭으로 잡아서 그래서 완벽하게 정말 설계도를 그리듯이 덩어리를 완벽하게 입체로 다 이해를 다 해야 돼요. 정말 이런 덩어리 요거 하나하나까지 이것이 완전히 다 입체적으로 다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만 가지고 3D 모델링을 하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가상의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3D처럼 그려낼 수 있어요. 2D이지만 손으로 그려서도 완벽하게 3D처럼 구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일본 그림은 그게 안 돼요. 원래 완벽한 입체로 그리려고 작정을 하고 하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도 완벽하게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 3D 모델링 하는 거 보면 다들 조금 더 이상하지 않나요? 2D에서는 정말 자연스럽게 구현됐던 것들이 3D로 가면 좀 많이 어색하죠. 자연스러운 느낌은 좀 들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덩어리, 요 중심, 이런 걸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먼저 봐야 돼서 작은 거를 먼저 보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봐주는 거는 1차 초안을 그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덩어리나 운동감, 지금 이거 한 장을 그려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얘가 이 상태에서 뭐 고개를 든다. 그러면 이 덩어리가 달라질 거예요, 그죠? 이렇게 달라져서 나중에 또 얘기를 또 하겠지만. 기회가 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갖는다 라고 하면 이 덩어리가 완벽하게 맞는 상태에서 스트레칭이 되거나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장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왜 덩어리로 그려야 하냐 하면 요 질량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움직임을 가져줘야 되니까, 그죠? 안 그러면 매번 달라지겠죠. 그 애니메이션은 움직여야 하다 보니까 그 덩어리가 똑같이 유지가 되면서 기본 형태는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치 스쿼시가 되면서 연기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그린다가 아니라 처음에는 이렇게 큰 덩어리를 잡아서 기본적인 그 형태, 크기, 위치 이런 키프레임이라고 하는 그 키포즈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포즈를 먼저 그려놓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 연속된 그림들을 이제 쭉 그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다듬어가면서 그 다음에 그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그리지 않아요.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도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씩 그리고 있다라는 거야. 머리카락부터. 그거 다시 다 고쳐야 돼요, 그거. 전체 흐름이, 운동감이 안 맞으면 결국은 다 다시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맞지 않은 상태에서 세부적으로 그리는 것은 그건 자살행위죠.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짓을. 그냥 한가한 백수들이 하는 거죠. 했다가 어차피 나중에 다시 그려야 되고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런 정도로 러프하게 해가지고 수십 장을 그려서 이제 움직임을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플리핑 또는 롤링을 해서 이렇게 그림을 넘기죠. 여러 장의 그림들을 그렸을 거 아니에요. 이 안에다가 그 그림들을 이렇게 쭈루룩 넘기면서 그 흐름이 맞으면 그때서 이제
디테일하게 다듬어가면서 완성을 해요. 처음에는 전체적인 이 덩어리, 크기, 위치, 흐름, 그다음 연기에 대한 뭐 이런 것들, 표정, 그다음에 마우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거 이런 것들은 맨 나중에 하죠. 그 순서를 거꾸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늘 전체를 먼저 보고 전체를 맞춰야 하는데 묘하게 자꾸 전체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막 머리카락하고 눈부터 먼저 그리다가 그 다음에 또 막 줄이고 옮기고 해서 또 몸통 그리고 또 줄이고 옮기고 팔 뭐 막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막 이러면서 또 뭐 잘라가지고 뭐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또 포즈 만들고 그래가지고 화면을 만들더라고요. 수십 번을 자르고 붙이고 옮기고 그 줄이고 크기 늘리고 막 이 짓을 해서 그 왜 그런지 몰라. 그 건물 질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전체 틀을 맞추지 않고 막 1층 쌓다가 막 약간 부셔가지고 또 옆에 또 늘렸다가 창고 붙였다가 좀 안 되면 또 안방 드러내가지고 건너방 만들어놨다가 뭐 2층 올렸다가 뭐 이렇게 그렇게 건물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정말 바보 천치 아니면 그렇게 안 하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몇 사람의 그 잘 그린다는 사람들 왜 그러냐면 맨날 그 짓을 했으니까 5년 10년 동안을 똑같은 그림을 계속 그렸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애니메이션은 똑같은 걸 계속 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런 식으로 그리는 것은 옳지 않다. 뭘 해도 상식적으로 하자. 뭐 장사를 하든 음악을 하든 뭐 건물을 짓든 그 무엇을 해도 전체적인 화면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을 나중에 하는 거지. 기둥도 안 받고서 누가 뭐 벽지 바른 사람이 어딨어? 예? 그런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자, 내 생각은 늘 그렇습니다. 늘 전체를 먼저 보고 해야 된다. 지금 오늘 이 그림들은 뭐 전신이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얼굴만 나와 있는 거지만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 좀 따라달라. 이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보다 더 정확한 그림을 똑같은 그림을 여러 장을 반복해서라도 좋은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작법이니 쓸데없이 막 뭐 마네킹 만들고 박스 만들고 전라면 만들고 이러지 말고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 특징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도 보세요. 도형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 똑같이 만들지 않잖아요.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도형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디테일하게 그려 넣는 거죠. 그래서 완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지금 정확하게 맞는 캐릭터는 아니지만 로우 앵글, 하이 앵글에 따라서도 다 달라야 되는데 이상하게 일본식 그림 그린 친구들은 측면을 봐도 얼굴이 정면이고 아래서 보나 위에서 봐도 다 얼굴은 다 반듯해요. 그냥 평판이야. 그러니까 계속 그 얼짱각도를 그리던 습관들이 있다 보니까 앵글이 바뀌어도 계속 얼굴은 똑같은 평면으로 그리거나 이런 습관이 들어서 그러면 안 된다. 입체적으로 대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야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런 거죠. 근데 뭐 이제 알고도 이상하게 자기가 변형을 했다라는 건 괜찮은데 뭘 그려도 똑같이 그리는 것은 몰라서 그러는 거라서 그것은 데포르메가 아니고 잘못 그린 거죠. 알고 변형을 한 것을 데포르메라고 하지 몰라가지고 잘못 그려서 틀린 것을 데포르메라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또 여지없이 또 즐거운 팩폭과 잔소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좀 그림도 좀 많이 좀 올려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편안한 밤, 좋은 꿈 꾸면서 쉬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